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자주차 탐구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우입니다. 벌써 자주차 탐구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코너스톤 과정의 끝이 보이는데요. 남은 강의도 잘 시청한 후에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해 봅시다. 오늘은 제4장 자동차의 제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전기자동차의 제어와 탐구활동 1번 안내입니다. 그럼 전기자동차의 제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전장 부품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둘, 전기자동차의 전력 제어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저번 시간까진 자동차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부품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나요?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서 정말 고르기 어렵지만 선생님한테 가장 싫은 계절을 물어본다면 아마 그건 바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바로 무더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이 제일 싫은데요. 선생님과 마음이 같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물론 추운 겨울을 더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날씨 때문에 힘들어할 때면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피신을 하곤 합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과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정이나 건물에서 기기를 작동할 때는 발전소에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데 자동차는 발전소와 직접 연결돼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에어컨과 히터를 작동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자동차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부품들을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전기로 구동되는 부품들은 에어컨과 히터 이외에도 창문, 와이퍼, 내비게이션, 오디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전기장치를 줄임말인 전장 부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주차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현대 모비스가 바로 이러한 전장 사업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창문을 열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서 연다고 알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어릴 적만 해도 왼쪽 사진처럼 수동으로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창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자동차를 찾기는 길 가다 연예인을 만나는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차량에서 작동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부품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거의 움직이는 전자제품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연기관은 전장 부품들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선 일단 전장 부품들이 어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양산되는 거의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모두 12V의 직류를 공급하는 납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된 만큼 그 안정성이 보장되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납산 배터리를 통해서 차량의 전장 부품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알터네이터라는 부품이 도와줍니다. 알터네이터는 자동차에 탑재된 작은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앞에 사진에 있는 회전자가 돌아가면 고정자를 통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이 과정을 통해 납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이때 회전자는 그러니까 로터가 돌아가는 힘은 엔진의 크랭크축과 연결된 풀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여느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삼상 교류 전력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당연히 삼상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겠죠. 3개의 상 중에서 하나인 단상만을 뽑아서 살펴봅시다.
그림처럼 교류는 방향과 세기가 변화하는 전류입니다. 이걸 직류로 변환하려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 그림처럼 말이죠. 이것을 도와주는 부품이 바로 알터네이터 안에 있는 정류기입니다. 이 정류기는 다이오드와 같은 반도체로 이루어진 부품으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교류를 직류처럼 바꿨다면 모든 과정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터네이터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의 전압은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차량이 멈춰있는 공회전 상황에서는 전압이 낮아지고 또 빠르게 주행할 때는 엔진의 RPM도 따라서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전압이 매우 높아집니다. 생성되는 전압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그런데 전압이 너무 낮거나 높다는 건 배터리 충전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알터네이터에서 생성되는 전압을 일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는 부품이 알터네이터의 레귤레이터입니다. 레귤레이터는 납산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충전하기 위해 전압을 12V 수준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의 납산 배터리가 알터네이터를 통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충전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직 납산 배터리의 중요한 역할 하나를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납산 배터리가 내연기관 엔진의 시동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처음 시동 걸 때는 크랭크를 회전시키면서 엔진의 운동을 도와줄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직접 엔진을 돌릴 수 없으니까 이걸 스타트 모터라는 부품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때 납산 배터리가 스타트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무겁고 큰 엔진을 돌리다 보니 시동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일정 수준 방전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엔진이 덜덜덜 거리는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연기관의 전장 부품의 동력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알터네이터부터 납산 배터리, 그리고 스타트 모터와 엔진 시동까지 고유한 사이클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바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로 위에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나 많이 다닐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마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는 과연 전장 부품들에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까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전기 자동차의 전력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다시 말해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충전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배터리 팩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겠죠.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빠른 속도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 그리고 둘째로 적당하고 완만한 속도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든 빠른 게 좋으니까 배터리도 급속으로 충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속내를 살펴보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완속 충전부터 급속 충전까지 그 특성을 각각 이해해 봅시다. 먼저 완속 충전기입니다. 완속 충전은 삼상이나 단상 교류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커넥트의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서 주로 AC 단상 5핀 규격을 이용하는데요. 이 규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큰 핀 3개는 각각 전선, 중선선, 접지선으로 자동차에 220V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작게 보이는 나머지 2개의 핀들은 자동차와 연결되어서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전류를 공급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속 충전기는 가정에서 쓰이는 220V의 교류를 사용하는데요.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내부에는 온보드 충전기,
줄여서 OBC라고 부르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OBC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먼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 기능, 다음으로 전류를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의 고전압으로 바꿔주는 승합 기능,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전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완속 충전기와 OBC, 배터리의 관계는 보이는 그림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속 충전기는 3kW에서 22kW 수준으로 자동차를 충전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완충까지 5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주 느린 속도죠. 그래서 이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가에서 한숨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완충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건 급속 충전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급속 충전에 주로 사용되는 DC 콤보 규격인데요. 이전에는 DC 차대모 규격도 쓰곤 했지만 최근에는 DC 콤보를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DC 콤보의 구조가 완속 충전과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쪽은 완속 충전에 이용되는 단상 5핀 규격이 있고 아래쪽은 직류 커넥터가 있는 구조입니다. 직류로 충전할 때도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접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상 5핀 규격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의 직류만을 위해서 독립된 소켓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급속 충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급속 충전은 고압 직류로 그대로 충전하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정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보드 충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급속 충전은 50kW에서 350kW 수준의 전력으로 충전을 하는데요. 충전에 반나절이 걸렸던 완속 충전과 달리 80% 수준까지 충전하는데 약 1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800V의 직류를 이용하는 초급속 충전기는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충전되는 급속 충전은 그만큼 상당한 열이 발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터리의 온도가 높아져서 폭발할 수도 있고 높은 전압을 제어하지 못해서 과충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 충전은 전체 배터리 용량의 80%만 충전해야 합니다. 당연히 제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급속 충전 용량을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전기자동차가 전장 부품에 어떻게 동력을 공급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기자동차도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납산 배터리를 통해서 전장 부품을 작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기자동차인 납산 배터리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엔진과 알터네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다른 방식으로 납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컨버터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컨버터는 전류나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인데요. 납산 배터리 충전에 사용되는 컨버터는 고전압의 직류를 저전압의 직류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영어로는 Low Voltage DC-DC 컨버터, 줄여서 LDC라고 부릅니다. 전기자동차는 이 컨버터를 이용해서 400에서 800V 정도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고전압 직류를 12V 수준의 저전압으로 강압한 후에 납산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 과정을 한눈에 정리하면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배터리를 통해서 모든 부품들을 작동하기 때문에 수많은 센서를 사용해야 하는 자율주행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물리적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센서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커지게 될 거고 그럼 주행거리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주행에 충실해야 하는 자동차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회생제동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배터리의 실제 사용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그림과 같은데요.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하고 다시 모터를 발전기로 사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 보이는 자석과 코일은 전기자동차의 모터의 작동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석이 회전하는 회전자, 코일이 고정자로 기능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기자동차에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배터리에서 코일로 전류가 전달됩니다. 배터리에서 출력되는 건 직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버터를 사용해서 삼상교류로 변환된 형태죠. 이렇게 되면 전류에 의해 변화하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회전자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터와 연결된 바퀴가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모터의 전류 공급이 중단돼서 더 이상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터의 회전자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회생제동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코일에 삼상교류를 흘려보내서 모터로 사용했다면 이렇게 탄력주행을 할 때는 코일에 유도전류를 생성하는 발전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림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여느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교류가 생성되고 이를 직류로 변환해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자, 다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과정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면 모터에 전류가 공급돼서 바퀴가 회전합니다. 그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탄력 주행으로 바퀴는 계속해서 돌고 이 힘을 이용해서 다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겁니다. 자동차 내부에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다시 충전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생각까지 하다니 공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 기능을 회생제동이라고 불렀는데 자동차가 멈추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정확합니다. 회생제동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회생제동은 당연히 자동차를 멈추는 동작을 포함하는 기능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관성에 의해서 회전자는 계속 돌고 고정자에는 유도전류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코일에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는 건 코일에도 이렇게 자극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밀고 당기는 렌치의 법칙에 의해 회전자의 자극과 고정자의 자극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입니다. 회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씩 살펴볼까요? 만약 S극이 코일에서 멀어지면 코일의 S극은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할 거고 S극이 가까워지면 자기 쪽에서 밀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N극을 코일이 다시 당기려고 할 거고 N극이 다가오면 밀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제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제동은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아주 정밀하게 정확한 힘으로 차량을 멈출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브레이크와 회생제동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부터 회생제동까지 많은 내용들을 설명했는데요. 이 모든 부품들이 차량 내부에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훌륭한 공학자들은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모듈화를 준수해서 하나의 통합된 모듈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모듈의 이름은 파워 일렉트릭인데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교류 모터와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고 제어하는 인버터, 모터의 회전수를 줄여서 높은 토크로 바꿔주는 감속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서 통합해 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통합 모듈과 기능들은 모두 ECU로 불리는 전자제어 장치의 통제를 받습니다. ECU는 상황을 고려해서 모터의 제어를 결정하는 기능, 인버터를 통해 실제 모터를 제어하는 기능이 통합된 모듈로 전기자동차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배웠는지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배우는 내용은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듣는 걸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반드시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고 영상을 다시 시청하면서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탐구활동 1번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활동입니다. 교재 14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다음 글을 읽고 내연기관이 전장부품을 작동시키는 동력을 생산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해보자. 앞서서 내연기관의 전장부품은 납산 배터리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공급받고 납산 배터리는 다시 알터네이터를 통해 충전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탐구활동에 적혀있는 글을 모두 읽고 납산 배터리, 알터네이터, 스타트 모터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공부한 후에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보면 됩니다. 이번엔 다음 활동입니다. 교재 14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료를 읽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해보자. 여러분 혹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와 모터를 통해 엔진을 보완해주는 자동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기반 시스템들이라서 배터리 충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배터리를 보조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하고 정숙성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다음 글을 마저 읽고 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과 특징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면 됩니다. 오늘은 전기자동차의 제어와 탐구활동 1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